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하면 아주 첨단 기술 그런 게 이제 떠오르겠죠. 그리고 스마트 농업하면 왠지 시골이라든가 농촌 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떠오를 텐데 사실 그런 농업이 스마트해지는 그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 농업 ICT 융합연구센터, 지능형 스마트 농업 ICT 그랜드 연구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호남 제주 권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제 유일하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들하고 같이들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 농업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쉽게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할 순서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제목하고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스마트팜의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농업 기술 적용 사례, 그리고 스마트팜 전망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좀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있으려면 그 앞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1차 산업혁명. 우리 보통 이제 통상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기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더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증기기관이 상징하듯이 이제 그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나게 되고 2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이제 특징이 전기라든가 자동차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 이제 전기가 처음 이제 발견이 되고 발명했다 그래야 되겠죠.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 현장이 아주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동화라든가 그리고 차량을 통한 이제 이동, 운송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져 가지고 엄청나게 큰 변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그러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20세기 후반. 그래서 한 1980년대 전후 한 시기서부터를 3차 산업혁명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요거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해요. 정보화 혁명.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 이 시기에 나왔죠. 그래서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출현함으로써 하여튼 아주 현저하게 우리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있냐? 이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 세계적인 어떤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처음 제창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중심에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적인 동인으로 해가지고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농업 측면에서 볼 때 좀 이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무튼 모든 산업 측면에서 볼 때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각 산업들을 이제 그 혁신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소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기술로서는 이 인공지능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이제 중심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이라든가 여기 Io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 이 I는 뭘 말하냐면 인터넷을 말해요. 그리고 O는 오브
그리고 T는 things. 그래서 인터넷 of things. 사물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AR, VR, 뭐 또 기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이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농업하고 그럼 어떤 연계성이 있게 이용이 되는가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앞서 얘기했듯이 IoT라 그랬죠. 인터넷 오브 띵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things는 이제 하여튼 뭐 사물들인데 이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고 그것을 또 이제 그렇게 사물들이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이제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농업의 생육 환경 정보, 농업의 이제 생육 환경 정보를 사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고 주로 이제 센서라든가 이런 장치들이에요. 센서 같은 것을 통해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유리온실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각 사물들이 이제 각 작물들 뭐 채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렇게 농업에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정보, 뭐 병해충 정보라든가 기상 정보라든가 뭐 환경 정보, 기타 센싱 데이터, 뭐 작물 정보 그런 것을 통해서 뭐 가격이라든가 또 수확량도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 가지고 우리 이제 농업이 좀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또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인식이라든가 판단을 이제 대체한다. 그걸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밑에 왼쪽에 보게 되면 인풋 그다음에 뭐 desired output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요 사진이 이제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파리의 잎사귀에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잎사귀가 하여튼 그냥 뭐 정상적이면 완전히 초록색으로 돼야 되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거 뭐 거무튀튀한 이런 이제 뭐 반점들 같은 게 있죠. 요것이 일종의 질병이 되겠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걸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 이건 무슨 질병이다. 뭐 입마름병이다. 무슨 병이다. 뭐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 우리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이제 농업에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우측에 보면 뭐 돼지 같은 모양이 있죠. 그냥 뭐 놀이길에도 이제 돼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밑에도 보면 돼지우리가 있고 그런데 이는 이제 그 돼지 같은 데다 이제 그 적외선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투시해 가지고 아 얘가 이제 열이 많다. 뭐 혹은 뭐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얘 상태를 보니까 아, 몸이 안 좋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도 이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용 로봇의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이 활용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의 경우는 이제 최근 점점 이제 그 수학용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활용들이 되고 있고 뭐 자율주행 트랙터 형태도 이제 로봇이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무인 비행기로 작물 같은 걸 이제 심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무인 비행기라든가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적정량의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물들도 이제 그런 질병이나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아 이거 몸이 찌뿌둥하다. 그럼 우리 뭐 좀 푹 잔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감기약 같은 걸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작물들한테도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이 줄을 수 있고 또 적정한 양의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우리 사람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이제 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그 정밀 측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로봇의 경우는 작물을 수확할 때 많이 활용을 해요. 수확할 때 이 로봇 암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조금 언급됐지만 드론이죠. 드론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이제 농업 부분에서 아주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이제 농경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항공으로 이제 뭐 농약을 뿌린다거나 뭐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을 정밀 관리하고 가축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얘기죠. 이런 쪽에서 이제 드론이 사용되는 거예요. 전체 가축들을 보면서 현재 상태들이 안 좋은 애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국내 스마트팜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국내 스마트팜 현황이라고보다 국내에서 정의 내리는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스마트파밍이란 건 뭐냐? 여기 스마트팜은 어떤 그 농장을 말하는 거고 스마트파밍은 뭐를 하는 동작을 말하죠. 그래서 스마트파밍이란 뭐냐? 기존의 농산업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해서 기존의 이제 농산업에 대해서 생산성하고 효율성, 품질 향상 등과 같은 어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우리가 스마트 파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첨단 ICT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게 스마트 파밍이다. 그래서 이제 ICT 기술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것도 이제 스마트 파밍을 통해서 이 우리가 이제 구축되어 있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 그러는데 스마트팜의 경우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스마트 원예, 스마트 축산, 스마트 노지, 스마트 유통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걸 살펴볼게요. 스마트 원예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비닐하우스도 뭐 이제 그냥 그 설비들이 별로 없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그 ICT 설비들이 이 비닐하우스나 또 이제 그 유리온실 같은 데 설치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ICT 설비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 센서를 활용해서 자동 제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원격 제어 이런 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원예 산업에서 전형적인 이제 스마트팜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좌측 밑에 하단에 그림에 보게 되면 뭐꼭 유리온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비닐하우스와 이제 유사하게 생겼죠. 여기 보게 되면 이 안에 뭐 유동팬은 이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팬이 되겠고, 뭐 온도 센서, 뭐 CO2 센서, 뭐 토양 정보 센서, 양액 정보 센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작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좋아하는 조건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들이 잘 자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여러 과일들이라든가 혹은 뭐 야채들, 뭐 이런 것들을 이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주게 되면 그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야채나 과일들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쓰이는 설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환경 센서도 있고, 영상 장비도 있고, 시설별 뭐 제어 및 통합 제어 장비도 있고,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축사는 뭐냐? 여러분들 고기들 좋아하죠? 이 고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물론 이제 고기라기보다 이 가축들을 키우는 거하고 이제 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스마트 축산이라는 거는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을 하고 사료라든가 물 공급식이라든가 양을 원격 자동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농장,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 축산이라 그래요. 스마트 농장의 경우는 이제 스마트 축사라 그러고 이런 것을 그 하는 동작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 축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크게 세 가지 가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소, 돼지, 닭. 그래서 이제 소, 돼지, 닭. 그 소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통상 이제 이번에 이제 한우를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낙농으로 나뉘어져요. 낙농은 우리 젖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우유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고기를 공급해 주는 한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공급해 주는 낙농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양돈, 돼지는 뭐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죠. 우유 같은 거 먹지 않으니까 돼지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양계의 경우도 둘로 나뉘어요. 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삼계탕이라든가 뭐 프라이드 치킨, 뭐 양념 치킨, 뭐 마늘 치킨 뭐 이런 거 이제 먹고 그러는데 그런 치킨을 먹는 그 닭을 먹는 그런 양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달걀도 있죠. 달걀. 그거 이제 그렇게 나뉘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들이 이 스마트 축산 기술이 이제 적용됨으로 인해서
아주 이제 그 가축들도 건강하고 또 고기들도 맛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은 스마트 축산의 구성도로 나와 있는 이제 좌측 그림을 보게 되면 돼지가 나와 있죠. 여기 돼지가 나와 있고 뭐 두 번째 보면 뭐 분만사 같은 경우에 새끼 돼지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그 가축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위생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축산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노지는 뭐냐면 그냥 맨 땅을 의미해요. 아까 맨 처음에 스마트 원의 경우는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이 어떤 이제 그 뭐 유리온실도 그렇고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어떤 시설 내에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또 시설 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스마트 노지의 경우 그냥 아무것도 뭐 가리는 게 없는 그런 거 공간을 우리가 노지라 그래요. 일반 땅 그대로 벗어져 있는 땅이다 해서 이제 노지라 그러는데 이 노지에서는 이제 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 관리. 이 노지 경우는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벌레들이라든가 이게 날라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노지 같은 경우는 이 관수라든가 병해충 관리, 물이라든가 병해충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DB에 저장해서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스마트 유통의 경우 이제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데 유통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스마트 유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음식이라든가 식품들이 항상 싱싱한 상태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다 보면 뭐 병도 옮겨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스마트 유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뭐 가령 어떤 데서 그 식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더라도 금방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어느 지역에는 어느 마트에서 그 공급한 뭐 오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아주 이제 그건 조치를 취하기가 쉽죠. 근데 그냥 우리가 먹다가 뭐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원인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유통처럼 그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이력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해외의 스마트 농업 기술인데 이 미국에서 이제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 시금치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점을 재배하는 거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뭐 여기서는 이제 상추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상추의 경우 그 수확을 할 때 이 자동으로 이제 블루리버 테크놀로지 이제 그 자동화된 이제 그 농기계 장비가 쭉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잡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못 제거해서 우리가 상추 따라와서 상추를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초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상추를 수확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거하게 되니까 직접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게 되는데 제초제를 뿌릴 때보다 비용이 90% 정도 절감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초제 값으로 1,000만 원 들일 거면 이제 100만 원만 들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죠. 90%가 그 절감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스마트 와이너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와인들을 많이 먹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와인들을 많이 먹죠. 그래서 이 와인의 경우 이제 포도를 갖고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포도는 아니고 좀 알이 작고 좀 당도가 좀 떨어지는 포도인데 그런 포도를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재배 환경도 문제고 물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조한 지역에 이제 물 공급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된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이거 수확해 가지고 이 오크통에다 넣어둔 다음에 보존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보존을 잘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연구의 경우는 뭐 우리 순천대학교 그 졸업생 제 제자가 미국 나파밸리에 나가서 이 연구 작업을 직접 수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게 ETR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에요. 국내의 ICT 분야 석박사들이 뭐 1,500명 이상 몰려 있는 근데 뭐 그 많다고 들어가기 쉬운 건 아니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데인데 제 제자가 들어가서 여기 이제 나파밸리에다 이제 이걸 실제로 설치하고 또 농가들하고 이제 대화를 물론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영어로 하겠죠. 대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와인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국내하고 같이 국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런 연구도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랠리사에서는 여기 이제 로봇 착유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로봇 착유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우측 밑에 보면 젖소가 보이잖아요. 이 젖소한테서 이제 우유를 짜내는 그런 건데 이제 자동으로 짜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반자동으로 이렇게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젖소가 들어가서 줄 서 있다가 이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알아서 젖소한테서 이제 우유를 채취를 하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이것도 유용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소개를 잘 마쳤는데요. 이 향후 스마트팜이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들하고 스마트팜은 과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이 현재 농업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봐도 그렇고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향후 아마 무인화가 될 것이다. 점점 뭐 완전히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덜 그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발전했지만 이제 더욱더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농업이 그냥 뭐 농사 지어서 그냥 먹고 뭐 그런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 신산업화, 새로운 어떤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리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인화라 그러면 이제 뭐 무인화에 뭐가 어떤 걸 무인화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인 트랙터, 무인 트랙터 아까 앞에 나와 있던 뭐 블루리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무인 트랙터도 활용을 하는데 그 무인 트랙터가 그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씨 뿌릴 때도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물을 거둘 때도 무인 트랙터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인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이제 점점 더 많은 활동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수확 로봇. 현재는 딸기라든가 포도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뭐 많이 사용된다기보다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딸기가 용이한 데들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딸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뭐 쉽게 딸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쉽게 딸 수 있으면 뭐 쓰지도 않죠. 이게 그 로봇이 따기가 이제 좀 그 적절하게 이제 용이하고 사람이 따는 게 상당히 좀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이제 이런 게 도입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 쉽게 딸 수 있으면 뭐 굳이 로봇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활용되는데 농산물 수확 로봇으로서 하여튼 지금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제 많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화의 또 대표적인 예로 무인 드론을 들 수 있죠. 뭐 드론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뭐 드론을 타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5G 기반의 무인 드론을 활용을 한 그런 이제 여러 기술들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농작물 상태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축들이 이동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사람이 직접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데 이 드론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인원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진흥화의 경우는 이제 정밀 농업이라든가 작물 건강 진단이라든가 미래 예측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밀 농업 기술 앞서 소개됐지만 이제 그 정밀 농업 기술을 통해서 어떤 센싱을 하고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농작물을 이제 많이 생산하는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화의 또 예로서 이제 작물을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 지금 이 사람은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환자들 정보들을 계속 입력을 해주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아 지금 이 사람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미래 예측 서비스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화 측면의 경우는 식물 공장의 경우 그 사실 굉장히 새로운 산업이죠. 빛과 물, 뭐 온도, 습도 이런 거를 모두 첨단 기술로 관리해서 그 실제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줄어든 거죠.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외국에서 뭐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물론 그래도 사람이 일부는 필요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데서부터 이제 식물 공장을 사용함으로써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사실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이제
그 자동화라든가 뭐 무인화라든가 여러 가지하고 좀 겹쳐져서 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앞으로의 농업은 맞춤형 농업. 그래서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기초로 해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작물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뭐 나는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햄버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각각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상추가 좀 질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상추가 좀 약간 부드럽게 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를 좋아한다. 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미래 농업, 향후 스마트팜 그 지금 지능화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에서 그런 게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버티컬 농업이라고 또 있는데 버티컬 농업의 경우는 그 첨단 기술로 돌아가는 도시명 수직 농장, 어떻게 보면 도시명 식물 공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첨단 기술로 돌아가는 도시명 수직 농장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인 이제 그 식량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무인화, 자동화, 신산업화 이런 것이 이제 스마트팜에서 제공되는 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뭐 농장도 있고 뭐 여기 또 뭐 밭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드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고 또한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여러 데이터들 수집되는 것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그걸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집된 데이터를.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좀 결합해 가지고 그 사물 인터넷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제 저장을 했다가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유전공학적으로 뭐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스마트팜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어떤 스마트팜이라든가 우리 스마트 농업이 이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농장, 첨단 농장이라고 볼 수 있고 스마트 농업하면 그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이제 우리 농업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